수의사 언니의 고퀄리티 한소리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아지 심장병, 특히 2000판 폐쇄부전증, 승무판 폐쇄부전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이뇨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뇨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뇨제가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심장병이 있는 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뇨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뇨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누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심장병이 있는 것과 이 오줌을 많이 만드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 이뇨제를 심장병에 처방하는 걸까요? 오줌을 많이 눈다는 건 그만큼 몸에서 물을 많이 빼준다는 뜻입니다. 즉, 혈액량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작용으로 심장병의 임상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심장병이라는 건 심장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의 정상 기능은 뭘까요? 당연히 혈액을 앞으로 뿜어서 온몸에 순환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판막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이 혈액을 적절하게 뿜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심장의 뒤쪽인 폐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호흡을 힘들어한다든지 하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것, 울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뇨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이뇨제를 평생 먹여야 하는 약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몸에 나쁘지는 않은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뇨제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뇨제의 역할 자체가 오줌을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누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오줌을 통해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뇨제를 꾸준히 먹이는 친구들은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의 불균형이 심한 아이들은 다른 종류의 이뇨제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장, 콩팥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 이뇨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신장 수치에 대한 검사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신장 수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뇨제를 빼달라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미 진행된 질병이 있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신장 수치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면서 임상적으로 효과를 보지만 가장 낮은 용량으로 잘 조절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물 용량을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뇨제가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보호자분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바로 수면 중에 호흡수를 재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혹은 푹 쉬고 있을 때 1분에 몇 번 호흡하는지를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온 아이들은 대체로 흥분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할 수 없고 꼭 가정에서 해주셔야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수면 중 호흡수가 30번을 넘게 되면 수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서 이뇨제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뇨제 효과가 충분하다면 수면 중 호흡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이 있는 모든 환자가 이뇨제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ACVIM이라는 미국 소동물 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통 이 기준을 수의사들이 심장병을 진단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A에서 D 단계까지 나누는데요.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B 단계는 이뇨제 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고 C 단계 이후부터는 이뇨제 치료를 권합니다. C 단계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인데요. 이렇게 심장병과 관련된 증상이 시작된 경우라면
이뇨제 치료는 더 미룰 수 없겠습니다. 승무판 폐쇄부전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은 아니지만 보호자분의 협조, 꾸준한 투약과 관리를 통해서 아이의 삶의 질을 연장시키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 적절한 치료를 늦추지 않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